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린 강연은 자급자족 PPT 라이프 치연새끼 PPT 편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 PPT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만듭니다. 잘 만든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PPT 굉장히 많이 다루시죠? 뭐 PT를 할 때, 팀플을 할 때, 혹은 교수님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PPT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PPT를 만들 때 저는 저만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그 과정이 굉장히 흡사한 한 활동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요리입니다. 이 PPT를 만드는 과정이 이 요리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뭐 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비슷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 PPT와 요리를 만드는 이 순서가 어떻게 비슷할까? 한번 보시죠. 요리를 만들 때 우리는 요리를 만든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나 혼자 자취방에서 먹을 건가?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요리를 해드릴 건가? 아니면 내 소중한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요리를 해줄 건가? 라는 우리가 그 상황 아래서 우리는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리를 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죠.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사서 요리를 만들지, 혹은 밀키트를 사서 편안하게 만들지, 아니면 스팸 같은 거 그냥 숟가락으로 펴서 대충대충 그냥 뿌리면서 만들지. 그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정하고요. 그 방법 아래서 우리는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의 요리를 가지는 완성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PPT도 PPT를 만드는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만들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련의 법칙 아래서 제작을 하고 우리는 하나의 PPT, 완성된 PPT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PT 순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상황이라는 방법부터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정을 해봅시다. 친구가 있고 교수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친구가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를 좀 즐겁게 하고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죠? 그러면 친구한테 내가 PPT를 만들어서 주려고 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PPT가 나을까요? 아래에 있는 PPT가 나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죠? 위에 있는 PPT가 당연히 낫겠죠.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PPT를 주면은 친구가 고마워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그런데 교수님한테 PPT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내 친구는 이거 주니까 좋아하던데? 라고 하면서 교수님한테도 이걸 줘버립니다. 왜 좋아했는데 교수님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 교수님도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줬는데 교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게 뭐야? 왜 이런 PPT를 제출했어? 라면서 굉장히 격분하실 테죠. 자, 그런데 다행히 교수님이 좀 자상해서 야, 다시 해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PPT를 돌려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었죠. 그러면 우리는 교수님한테 PPT를 제출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좀 더 깔끔하고 정갈하고 그런 세련된 PPT를 제작을 해서 주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PPT를 줬을 때 그제서야 교수님은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맞는 PPT를 제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개념이나 컨셉트를 잘 잡고 PPT를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상황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PPT를 만들지 이제 정해야겠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마트 혹은 친구한테서 받아와서 이렇게 그냥 봉투에서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굉장히 간편한 과정이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맛을 보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와서 먹기만 한다는 굉장히 간편함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것의 맛이나 혹은 내용물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 그런 단점 때문에 우리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본다고 해봅시다. 자, 샌드위치 만들려면 일단 뭐부터 깔아야 되죠? 그죠? 빵을 깝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햄 좋아하니까 햄부터 깔게요. 햄부터 깔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치즈? 저는 햄 좋아하니까 햄 하나 더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햄 3개까지만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빵을 덮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자기 취향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맛에 자기가 원하는 콘셉트의 요리를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굉장히 달라지죠. PPT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거, 미리 캔버스, 그 다음 뭐 PPT를 만드는 인플루언서, 블로그들에서 우리가 구해왔을 때는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구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컨셉트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능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PPT를 만든다면 우리가 원하는 컨셉트, 우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PPT를 그냥 가져다 쓰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PPT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고 오른쪽 직접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연이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직접 만들 때 뭐부터 해야겠어요? 우리가 재료 없이 요리를 시작할 수 있나요? 없죠. 재료부터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료를 구해야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PPT를 만들 때 일단 제일 먼저 제일 큰 주제 런던이라는 주제로 내가 PPT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자, 이 런던 주제 이것도 재료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내용 런던은 영국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뭐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런 내용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주제 그리고 내용을 주재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주재료는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음식의 컨셉, 그 음식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닭 튀겨놓고 돈가스입니다 이러면은 보통 그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과 그래프는 저는 조미료, 양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세부적인 방향성, 그 다음에 세부적인 맛을 정한다라는 거죠. 치킨에다가 같은 치킨이지만 거기다가 양념을 바르면 무슨 치킨이 되죠? 양념 치킨이 되죠. 간장을 바르면 무슨 치킨이 되죠? 다 같은 치킨 요리지만 어떤 조미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세부적인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PPT로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요. 지금까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런던이라는 주제로 뭘 얘기할 것 같나요? 저는. 그죠? 여행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 하겠죠. 왜? 사진을 조금 밝고 이 런던의 가장 큰 관광지 중 하나의 빅벤을 넣어놨으니까. 근데 사진을 그냥 이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단지 사진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인데 아우씨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진은 이렇게 같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을 완전히 세부적인 방향성을 정해주는 조미료, 양념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주재료와 양념을 다 가지고 지금부터 조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리를 할 때도 어떤 원칙하에서 조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세요. 자, 이 문장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 보실 때 어디서부터 어디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움직였나요? 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왜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글을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으로 읽어왔고 그것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일반적으로 볼 때 항상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가 보여주는 여기 보이는 디자인물 같은 경우도 그 원칙 안에서 움직였죠. 왼쪽 상단에 가장 중요한 타이틀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넣어놓고 오른쪽 하단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덜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만들지는 않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PPT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 방법들에는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건 크게 세 가지인데 먼저 스케일, 크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가장 먼저 이 개잘생긴 큐레이터라고 갔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죠? 그 다음 큰 글씨인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라고 갔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갔어요? 사실 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문장으로 갔는데 이 문장은 작으니까 아예 안 읽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씨가 우측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쪽 개잘생긴 큐레이터라는 문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뭐 경제 문장을 우리가 팀플 때 발표를 한다고 쳐봅시다. 자, 근데 우리는 다음에 이 5점 여기 문장이 있을 때 어떤 걸 중요한지 모르는데 단지 그냥 이 5.25%라는 단어의 크기를 키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5.25%가 중요하겠구나. 5.25%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5.25%보다 파월, 이 미연준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커지면 당연하게 우리는 이 단어에 이 인물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자연스럽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크기, 다음에 색깔입니다. 자, 여기 봤을 때 이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장이 있어요. 글씨체도 똑같고 글씨 색깔도 똑같고 글씨 크기조차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단지 제가 색깔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큐 군데. 자, 근데 여기서 글씨를 읽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읽었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읽어 나갔죠. 이렇게 저는 그냥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똑같은 문장에서 색깔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다른 한, 민 이런 글자로 가지 않고 빨간색 글자만 우리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저 글자를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발길을 다 낮추면 글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저기로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실질적인 예시로 돌아와 가서 우리가 5.25%를 강조하고 싶어요. 색깔로. 그러면 5.25% 색깔을 바꿔서 저게 중요하구나. 저게 중요하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인상 중단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시키고 싶다면 인상 중단의 키워드의 색깔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의 시선을 끌어오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두더지 잡기입니다. 우리가 두더지 잡기 할 때 어떻게 하죠? 이 망치를 들고 두더지가 올라오면 그곳으로 시선을 옮겨서 망치를 갖고 두더지를 강하게 내려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움직임이 있는 곳에 시선이 고정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릴 게 뭐였죠? 크기, 색깔, 그 다음 마지막 뭐였죠? 애니메이션. 그 세 개를 동시에 조합을 해보면 애니메이션으로 크기가 커지면서 색깔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단번에 우리는 이 5.25%라는 글자에 우리가 주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글자에만 포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는 사진 혹은 개체, 도형 같은 거에 또 당연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만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단 한 번에 한 방향으로 한 번의 움직임만 취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런 거 막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거 통통 튀기는 거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것만 아니면 필요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신사납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PPT 내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PPT 바깥으로 한번 나와볼게요. PPT 바깥에 나오면 뭐가 있죠? 네, 제가 있죠. 연사자를 하는 제가 있고 여러분들께 보여지는 PPT 화면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내가 강연을 진행할 때, 내가 PT를 할 때 어느 곳으로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 얘기를 해요. 나는 어릴 때 석계 초등학교 나왔고 그러면은 당연스럽게 시선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PPT가 아니라 저한테 와야겠죠. 근데 제가 오늘 같은 여러분들 정보 전달 강연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PPT로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 많이 가야겠죠. 그 방법을 조절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선은, 여러분들의 포커스는 저한테 오게 되고요.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보다는 이 PPT 화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여러분들께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상처라는 단어를 딱 하나 띄우고 여러분들께 강연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PPT 화면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죠? 상처라는 딱 두 단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궁금해할 거예요. 저 사람이 상처로 뭔 얘기를 할까? 진짜 자기가 다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까?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까라고 하면서
여기서 얻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연사자의 입에서 나올 정보들이 기대하게 되면서 연사자로 포커싱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처를 뭐 왼쪽으로 좀 옮겨놓고 정보들을 조금씩 추가해보죠. 이런 정보들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주 좀 허전한데 라고 하면서 도형을 추가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또 좀 안 예쁜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추가를 해보는 봅시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밀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PPT에 정보가 많고 PPT에 볼 게 많고 PPT 화면 안에서 개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선은 저보다는 어디로 움직이게 됐어요? 당연히 이 PPT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밀도를 조절해 가면서 내 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 혹은 PPT 화면으로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지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원칙 아래서 조리가 끝나서 여러분들께 하나의 PPT를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알려줬던 일련의 과정을 한번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상황을 파악해야 되죠. 그죠? 자,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상황이 팀플 할 때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방법을 정해야 되죠. 그죠? 방법. 나 시간도 많고 디자인 나 잘해. 라고 하면서 직접 해보자. 라고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조리의 첫 번째 과정. 재료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뭐 재료. 이번 팀플 과제가 건물주 되는 법이에요.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주제도 가지고 오고요. PPT 우리가 첫 화면을 만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뭐 PPT, 이 팀플에 참여한 인원들, 그리고 PPT를 진행한 날짜, 그리고 뭐 대표 사진 정도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다 모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조리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개체가 뭘까요?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주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뭐죠? 사진도 사진, 글자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팀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경우는 있으나 없으나 가장 덜 중요한 요소겠죠. 그래서 일단 크기로만 한번 조절을 해봅시다. 건물주 되는 법을 제일 키우고 얘를 좀 낮추고 얘는 그냥 뭐 이 정도로 좀 작게 놔둬봅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디자인적 감각을 발휘를 해서 개체를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허전해요. 내용 정보는 똑같은데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될 건 어디죠? 팀플을 할 때? 포커싱을 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죠? 전가요? 아니죠. 여러분 PPT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 같은 수업을 듣는 인원들한테 교수님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PPT의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 솔직히 더 들어갈 정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형, 그 다음 디자인적 요소를 통해서 밀도를 높여서 이 PPT로 시선을 끌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는 항상 이 원칙 아래에서 PPT를 제작을 하거든요. 항상 이 원칙 아래에서 PPT를 제작을 하는데 저만의 원칙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팀플을 할 때 혹은 나중에 뭐 회사를 가서 직접 PPT를 만들 때 분명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연 의미 있게 잘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